박승주의 승승장구. 네 잘못이 아니야. 선택이 후회되거나 힘들면 도망와.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힘차게 날아서. 널 중심으로 세상을 봐. 그럼 네가 주인공이니까. 힘들었던 순간마다 위로해주는 명대사 모음 영상에 등장하는 대사들입니다.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겼더라고요. 위로해주는 대사들이 쉴 틈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감정이 주체가 안 될 만큼 울게 된다. 영상에 있던 댓글이었죠. 덤덤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런 위로의 말들을 들으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척, 즐거운 척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쉬고 싶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넌지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말들 들려드릴게요. 긴 하루, 잠시 동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휴식 같은 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는 DJ 박승주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한테 없어. 사랑이 다 대신할 테니까. 계절이 지나가고 돌아오듯이 다 그런 거겠지. 지긋지긋해 넌 내 맘 사이 멀어지고 있는 소리 들려. 따끈따끈하네 지난 밤 사이 겨울이 왔나봐. 차가운 너의 손 호흡으로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네 손가락 만지자 했대. 면 따뜻한 디자인 보내기로 했지. 그럼 우린 다시 사랑스럽게. 널 사랑하는 이유는 나한테 없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투고 또 다투고 투닥거려도 다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삐끗삐끗해 너와 내 맘 사이 멀어지고 있는 소리 들려. 두근두근하네 지난 밤 사이 겨울이 왔나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게 스며든 내 모습을 보면 널 미워하다가도 결국은 사랑하지. 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생각하지 않아. 차가운 너의 손 호흡으로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네 손가락 만지자 했대. 면 따뜻한 디자인 보내기로 했지. 그럼 우린 다시 사랑스럽게. 네,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희는 민호이의 티타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힘들었던 순간마다 위로해주는 명대사 모음 영상으로 오늘 띄워봤어요. 글쎄요, 저는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사실 힘들었던 순간 뭐 위로해주는 명대사 모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그 드라마 속에서 명대사, 근데 위로해주는 그 명대사들이 막 모아져 있는 그런 짜깁기 영상인데요. 제게 하는 말은 사실 아니죠. 저한테 들려주려고 있는 말이 아닌 걸 알면서도 뭔가 들으면 참 제가 다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영상이 참 저도 좋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서 회사에서도 영상을 만드니까 어떤 방식의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 영상을 이제 한 제 동료가 추천을 해줬는데요. 그 영상을 그 친구는 힘들 때마다 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그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기보단 개개인이 힘들 때마다 찾고 찾아서 그 조회수가 쌓인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조회수가 또 위로받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는 영상을 하나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들을 참 그냥 시간을 잠깐 갖고 댓글들만 찬찬히 돌아봤어요. 근데 아플 때 그 영상을 그냥 계속 무한 재생을 시켜두면서 1시간이 넘는 그 영상을 계속 매일 반복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또 학생들 중에서 제가 지금 뭐 중학교 몇 학년인데 고등학교 몇 학년인데 너무 힘들어요. 혹시 제 댓글에 알림을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냐고. 그 좋아요를 누르면 유튜브 알림이 뜨니까 알림이 딱 뜰 때마다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알림이 뜨면 다시 한 명이 지금 나를 더 위로해줬네. 힘을 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적힌 댓글들도 정말 꽤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학생들도 정말 많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게 많을까 속이 상하기도 하면서 위로되는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만들어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성주 방송에 와서 성주 FM에서 라디오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1시간을 정말 편하게 휴식처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좀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기분이어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도 살짝 어색한 감정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저는 요즘에 정말 이것저것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혹시 저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운동을 조금 잘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헬스도 그동안 저는 열심히 했고요. 헬스장에 갔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이사를 온 거거든요. 이 지역에 와서 첫 헬스장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살던 지역에서 헬스를 정말 한 8개월가량 꾸준히 매일 8개월 내내 헬스를 하다가 이제 이사를 오고 나서 또 한참 안 했어요. 한 반년 가까이 안 하다가 이제 진짜 운동을 좀 하자. 새해맞이로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제가 제가 다니던 헬스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예요. 제가 다니던 곳은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헬스장에 네온사인들로 막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응원 네온사인이 정말 많았고요. 밝았고요. 정말 조명도 밝았고 기구들도 빈 기구들도 많았고 음악도 좀 약간 케이팝이 나왔어요. 그랬다면 지금 제가 다니는 곳은 정말 운동인들이 다닐 것 같은 헬스장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주눅이 들어요. 좀 다들 정말 몸매들이 대단하시고 근육이 막 엄청나게 크시고 그런 분들이 막 약간
그런 어떤 음악이라고 하죠? 그런 음악을 막 BPM 엄청 빠른 그런 음악들이 막 나오면서 팝송들이 막 나오면서 그곳에서 제가 막 러닝을 하고 있으면 좀 주눅이 드는 그런 헬스장을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다닌 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한 달을 딱 끊었는데 이제 또 재등록을 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좀 운동을 하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저는 넷플릭스를 또 하나 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아실까요? 굉장히 근데 다들 아마 넷플릭스 구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루머라고 루루루라고 불리는 그 드라마를 이제서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또 넷플릭스를 구독을 한 지는 거진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도 이제서야 루루루를 시작했고요. 다 보게 되면 전 에피소드를 다 보게 되면 그곳에서 나온 명대사가 또 있거든요. 그걸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회사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정말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어서 제 회사 동료들도 다 같이 이제 우리 점심값도 아끼고 좀 건강한 음식, 배달 음식 그만 먹자, 건강한 음식 먹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다 같이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점심 도시락 싸가기. 정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그래서 전 매일 이제 볶음밥만 싸가고 너무 귀찮을 때는 컵누들 같은 거 하나에 뭐 달걀 먹고 이러고 있긴 한데 사과가 집에 또 많아서 사과 하나씩 먹고 이러고 있는데 점심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리 실력이 좀 늘으면 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게 참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하면, 그래도 소통이 될 텐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저는 뭐 하면서 라디오 들어요? 이렇게 제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친구도 제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제 유튜브에 저희 방송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유튜브 그 성주 FM 유튜브 채널에서 제 방송을 공부하기 전에 간식 먹으면서 듣고 있다는 그 영상을 인증해서 보내줬어요. 그런 거 보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기분을 많이 만끽을 하고 싶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이 이상하죠? 제 근황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제가 오늘 가져온 시사 이슈가 MZ세대 관련된 이슈입니다. 제 방송을 어떤 연령대 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는지 궁금한데 MZ세대라는 말 요즘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매스컴에서도 MZ세대를 묘사하는 콘텐츠들이 정말 많죠. 예를 들어서 에어팟을 끼고 그 무선 이어폰이죠. 무선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어떤 여자 캐릭터. 이제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해서 맑눈광이라고 우리들이 많이들 부르는데 그런 캐릭터라든지 혹은 배우 주현영 씨가 연기를 하는 캐릭터죠. 주기자. 등등 뭐 MZ세대를 대표하는 여러 캐릭터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MZ세대를 풍자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시사 이슈 공부해 볼게요. 저희는 멜로망스의 동화 듣고 오겠습니다. 동화 듣고 올게요. 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기인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얘기들 너를 위한
우리가 나눈 시간 위에 그린 서로의 모습들이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는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볼 수 없었을 내 모습들, 너도 몰랐었던 네 모습을 너에게 들려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서로의 마음속에 그려왔었던 우리라는 그림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을 때 지킬 수 있을 미래가 돼.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널 향한 맘을 나 항상 지킬게.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희는 멜로망스의 동화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기 전에 제가 MZ세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겠다 말씀을 드렸죠.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그 배우가 했던 이 대사의 은까지도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최근 화제를 끌고 있는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 시즌3 MG 오피스 편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 배우가 에어팟, 그 무선 이어폰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간다며 에어팟을 빼지 않는 그 모습을 그린 대사인데요. 최근 이 유튜브나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정말 이 MG 오피스라는 코너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 이데일리 그리고 한국경제 등의 기사를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지난달 올라왔던 MG 오피스 그 배우 박혜수님께서 나오셨던 편이 있거든요. 박혜수 편의 하이라이트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약 460만 회. 네, 어마어마하죠. 지난 1일에 올라왔던 김슬기 편의 하이라이트 욕 딜리버리 서비스는 약 31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이 배우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SNL이 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화제를 끌고 있는 코너고, 이 SNL 시즌3에서 MZ세대를 워낙 많이 다루고 있는데 주현영 배우가 주기자로 나오고 있는 그 코너는 많은 유명 정치인들이 또 출연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게 이 코너의 화제성을 정말 방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MG 오피스라는 코너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MZ세대의 행동을 풍자합니다. 이 풍자라는 게 사실 어떤 우스꽝스럽게 웃음을 유발하는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MZ세대를 그렇게까지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것에 대한 여러 시각들, 그리고 또 현실, 이런 것들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MZ라고 하죠. MZ 그 시대 사람들, MZ세대 사원들은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했던 매너나 문해력, 눈치가 없게 묘사되고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유튜브 그 브이로그로 촬영하는 모습 등을 보이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 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책상에 설치해둔 그 브이로그 카메라에 대고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뭐 속이 상하는데요. 뭐 이런 말들을 하고요. 또 박혜수 배우가 나왔던 그 편에서는 제가 그 주현영 배우가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이제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해 뒀는데 새로운 그 박혜수 배우가 이제 과장이었나 하거든요. 그 과장님이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파견됐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지 몰래카메라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흔히 말하는 그 유튜브 콘텐츠 그 조회수 잘 나올 만한 소재를 뽑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좋게 보이진 않는 모습이죠. 웃기긴 웃긴데 어딘가 기분이 한켠에서는 좀 찝찝한 그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미디로 풀어낸 상황이 특정 세대, MZ세대를 향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고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란 겁니다. 일부 MZ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면서 회사에서 별난 세대, 조심해야 되는 세대로 찍혀서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도 MZ세대에 해당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저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MZ세대 그 사원들이 누구도 숟가락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숟가락 좀 놔라, 뭐 같이 감자탕을 먹으러 갔을 때 뼈를 두는 그 통을 누구도 치우지 않아서 뼈가 이만큼이 쌓인다거나 뭐 그런 장면들 보면서 아니 안 저러는데, 그런 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어팟, 그 무선 이어폰을 그렇게 안 빼는 모습이 계속해서 묘사가 되거든요. 그냥 그 배우와 무선 이어폰은 하나예요. 그런데, 제 회사 이제 부장님께서도, 어떤 정말 그렇게 에어팟을 빼고 싶지 않는지 물어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이랬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 이제 둘이 식사를 하러 간 자리예요. 예를 들면 저와 뭐 팀장님, 저와 부장님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둘이 회사에 둘밖에 오늘 없으니까 둘이 뭐 점심 뭐 먹을까? 해서 뭐 먹죠 해서 딱 나갔는데 아니 식사 자리에서 에어팟을 끼고 있더라 라는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식사 자리에서는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밥 먹을 때 음악 듣는 편이라고 뭐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보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하나로 묶이면서 MZ세대를 묘사하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로 묶여서 그렇게까지 에어팟 빼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이 저도 종종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콘텐츠들 재미는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SNL 좋아하는데 어딘가 억울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 취업에 성공한 이모 씨는 이건 연합뉴스 기사였기 때문에 말을 한 건데, MZ는 굳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문해력이 부족하고 툭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는 세대로 묘사하지 않냐며, 기업 문화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다. 소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툭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는 세대로 묘사된다는 건 혹시나 SNL 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김원훈 배우죠. 그 품 안에 사직서를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감자탕에 뼈통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나 누구도 수저를 놓지 않는 상황에서 퇴사할까 하면서 그 이제 사직서를 품에서 딱 꺼냈다가 다시 넣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인 거죠.
일반화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2년차 직장인인 오모 씨는 몇몇 상사나 선배들이 콘텐츠에 나오는 극단적인 사례를 거론하면서 요즘 애들 진짜 그러냐고 묻기도 한다. 어느 세대나 게으른 사람이 있고 사회생활에 서툰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미디어에서 유달리 MZ만 더 박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지나치게 MZ를 왜곡하고 과장한 콘텐츠가 편견과 혐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별 고민 없이 패러디로 MZ를 재현하면 공감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특정 세대를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선입견을 품고 잘못된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는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님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MZ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 사이에 태어난 Z세대, 앞서 말씀드렸던 건 M세대죠. 그걸 이렇게 묶어 쓰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어떤 얘기냐면 198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를 우리가 M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Z세대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MZ세대가 됐으니까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세대까지가 한 세대로 묶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들도 계층,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MZ라는 박스에 가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M세대,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를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게 한국에밖에 없어서 외국 기사, 외신 기사들도 한국식 MZ세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웬만한 그래도 승진을 한 1980년대생과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세대가 묶이는 건 사실 우리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묶이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어떤 기사 인터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네티즌들은 또 다른 세대들도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는데 개그로 잘 소비하고 즐거울 수 있지 않냐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 미디어가 늘 어떤 대상을 풍자해왔고 비판해왔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고령 세대를 어떤 완전히 비하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비하를 하거나 그들의 그 말투를 또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는 뭐뭐체, 뭐뭐 말투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제 미디어를 주 소비하는 층이 또 MZ세대다 보니까 이제 우리를 욕하니 우리를 건드니 막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다른 세대들 다 우스꽝스럽게 욕해왔으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세대는 다 그렇게 비판 풍자 당해왔고 지금 MZ세대가 그렇게 되는 거 웃어 넘길 수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각각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사실은 근데 양쪽의 입장이 다 공감이 가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가 다 공감이 가지만 저도 다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가 MZ세대이기 때문에 과도한 풍자는 좀 불편하긴 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겠죠. 전 생각이 다르면 더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알려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 오래 나눠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젊은 세대층에 나오는 이슈를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이 다음에는 노인 세대, 노년 세대의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샘킴의 It's You 듣고 올게요.
어색하게 hello 오늘 뭐 했는지 물어봐 깜깜한 밤에 같이 걸으며 좀 떠들다가 내 손 잡아달래 주워 안아달래 I don't know anymore I don't know 고민하게 되네 나 혼자서만 이 생각할까 가끔 힌트인지 나를 가까워오는 건지 둘 중에 뭘까 나도 잘 모르네 애를 쓰고 있네 Cause of you 갔다 하는 마음이 답답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 짜증나면서도 네 얼굴만 봐도 내 거라는 걸 충분히 느껴 원한다면 날 사랑한다면 baby 그냥 tell me it's okay 낮에는 이랬다 밤에는 저랬다 깰 수 없는 너라는 게임 그때도 나를 좋아했다 했잖아 새벽에 연락한 거는 또 뭐야 We go get back to the start Oh what should I do I wanna know just tell me 좋아하는 건 맞지 나는 어떻게 돌아버릴 것 같은 정신 차려야지 나는 어떻게 I wanna know just tell me 좋아하는 건 맞지 나는 어떻게 돌아버릴 것 같은 정신 차려야지 나는 어떻게 How you doing? 이제 알고 확실해질 때까지 관심을 쌓던가 홧김에 질러보고 확실히 찾던가 시뮬레이션 그쯤했음 직접 나서야지 자꾸 뭉뚱그리는데 뾰족한 수가 나올 리가 저 친구는 이미 신호 보낸 듯해 내 생각엔 이야기는 전보다 빠르게 전개돼야 해 부담만 두는 선에서 go straight 작사의 반서 알겠지만 진심은 통해 yeah, love 예전은 is a thing 아마 넌 표현이 서투른 마음씨 능숙하면 고백도 그냥 계속 같아 하트 그려봤잖아 굴곡을 두 번은 거쳐야 돼 고통스러워도 그런 식의 쓰라림은 기분 좋아 Don't miss this chance 빨리 가봐 잘 되면 한턱 I wanna know just tell me 좋아하는 건 맞니 나는 어떻게 돌아버릴 것 같은 정신 차려야지 나는 어떻게 I wanna know just tell me 좋아하는 건 맞지 나는 어떻게 돌아버릴 것 같은 정신 차려야지 나는 어떻게 네, 저희는 샘킴의 It's You 듣고 왔습니다.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희는 시사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에고, 저와 마이크를 살짝만 올릴게요, 여러분. 잠깐 귀 조심. 에고. 네. 자, 저희가 MZ세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노년 세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주제는 바로 지하철, 그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제도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슈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시에서는 무임승차 때문에 그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는
서울시의 주장, 그리고 정부는 그 지하철 그 승인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는 못 주겠다. 이렇게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요, 노인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1980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70세 이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걸로 생겨난 제도라고 해요. 그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지하철 운임 요금이 50% 할인하게 하는 제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1981년에 70세라는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84년에 요금을 100% 깎아주는, 즉 완전히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고요. 1984년에 만들어졌던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갑자기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이용 요금, 노인의 지하철 이용 요금을 왜 지원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올해 갑자기 대두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논쟁입니다. 이제 이유는요. 첫째, 늘어나는 그 노인의 수,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이 가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발달로 인해서 우리 수명이 늘고 있죠. 평균적인 그런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수는 많아지는데 젊은 세대의 수는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그 노인의 인구가 지금 17.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1%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그 부담되는 정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지금까지처럼 유지할 수는 없겠다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대 수명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또 요즘에 이제 65세 주변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다들 건강하시고 다들 젊으시고 다들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 노인의 기준, 나이 기준을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몇 살까지가 노인이야? 몇 살부터를 노인으로 칠 거야? 그 기준을 좀 더 지금보다 높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적자가 워낙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하철은 사실은 적자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원가라고 쳤을 때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내는 돈은 너무나 낮다는 거죠. 한 기사를 봤을 때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1,200원 가량을 1,300원을 낸다고 봅시다. 1,300원을 냈을 때 이제 우리 한 명, 승객 한 명을 운송하는데 작년에 지하철 기업에서 든 돈이 2,000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절반 가까이 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도 적자인데, 젊은 세대들은 또 지하철을 많이 안 타고 노인 세대들이 무료로 타고 있는 상황은 늘고, 그래서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임승차로 못 받은 요금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대줘야 한다는 건데요. 지하철이 작년에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는데, 지하철 요금을 기업이니까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지하철 요금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또 지하철, 버스, 택시 요금 다 올린다고 했을 때 워낙 큰 이슈잖아요. 그 교통비는 고정비고 고정 지출이고, 우리가 월급이 그대로라고 했을 때 교통비가 오르게 되면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 고정 지출이 훨씬 커지는 거니까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과연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지자체에서는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자가 너무 심한데 이게 이 무임승차라는 제도 자체가 정부가 하자고 한 제도니까 정부가 돈을 보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하철 요금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서울 지하철 이런 지하철 자체가 지자체 공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 지하철도 대구광역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지자체의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이걸 왜 정부가 돈을 지원해야 되냐. 법에도 지하철 요금이나 무임승차의 기준은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라고 돼 있다. 그리고 지하철이 없는 지자체가 또 있잖아요. 지하철이 없는 지자체도 많은데 정부가 지하철 있는 지자체만 도와주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쪽의 입장이 다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시민들은 일단 이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고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 65세는 요즘은 노인이 아니다. 대구시에서는요, 70세로 올리되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게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처럼 무임승차의 시간대를 정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요금을 다르게 깎아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걸 돈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인의 무임승차는 복지정책이잖아요. 꽤나 효과적인 복지정책이죠. 이 제도 덕분에 노인의 바깥 활동이 늘어서 자살과 우울증과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멀리 보는 이익, 장기적인 이익이 크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 노인 세대, 제가 딱 노인 세대가 됐을 때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동을 하면은 지하철 요금을 내야 돼. 사실은 이동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활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동을 안 하지는 못하겠지만, 꽤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제도, 그리고 지자체의 그런 제도로 무임승차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를 활용해서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활 반경의 풀이 넓어진 효과가 있죠. 그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노인 때문에 이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운행하는 그 지하철에 노인분들이 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적자를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국민의힘 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말 좀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노래도 좀 많이 안 듣고 이슈들을 알아봤는데요. 2가지 이슈를 알차게 담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2가지 오늘 이슈에 대해서는 얇게라도 좀 머리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죠? 이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힐링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소수빈의 자꾸만 너 듣고 올게요. 자꾸만 너도 웃으면서 말하고 그래. 내가 좀 바보처럼 흘리는 게 많아. 너의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해. 도도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원래 좀 엉뚱하잖아. 내가 원래 그런 바보 같은 면을 좀 좋아하니까 날 웃게 만들어. 왜 그렇게 가만 두지 못하고 간지럽혀. 잠시 동안 널 끌어안고만 있을게. 깜빡 졸아도 모른 척 할래.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수줍은 건지 솔직해지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안 돼요, 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두지는 말아요. 그러다가 우리 멀어지면 안 돼요. 날 웃게
만들어 왜 그렇게 가만두지 못하고 간지럽혀 잠시 동안 널 끌어안고만 있을게 깜빡조라도 모른 척할래 날 울게 만들어 왜 그렇게 가만두지 못하고 날 괴롭혀 잠시 동안 널 끌어안고만 있을게 깜빡조라도 모른 척할래 깜빡조라도 모른 척할래 맘에 들고 싶었던 내 모습 표정도 내가 먼저 물어볼게 훨씬 많아 널 안고 싶어도 그게 어색했어 baby 너를 바라보곤 했어 날 웃게 만들어 왜 그렇게 가만두지 못하고 간지럽혀 잠시 동안 널 끌어안고만 있을게 깜빡조라도 모른 척할래 날 울게 만들어 왜 그렇게 가만두지 못하고 날 괴롭혀 잠시 동안 널 끌어안고만 있을게 깜빡조라도 모른 척할래 이제 잠시라도 이렇게 박승주의 승승장구. I'm waiting for a miracle 내 보통뿐인 나날에 Oh would you be my miracle 난 너에게 늘 감사해 저물어 가는 마땅한 성과가 없어도 나 자신을 향한 그 노력이 얼마나 값진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해준단 걸 우린 잘 알잖아. 그럼에도 하는 것들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하는지 알잖아. I'm waiting for a miracle 내 보통뿐인 나날에 Oh let me be your miracle 난 이미 너를 사랑해 저물어가는 해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가도 내 손을 놓지 말아요
찾아온 그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적 You always be my miracle 보통 날이 아름다운 건 그대란 기적 때문이죠 내 하루를 밝혀주는 건 그대란 이름의 빛이죠 You always be my miracle You always be my miracle 난 이미 그대를 사랑해 난 이미 그대를 사랑해 그댄 내 보통 날의 기적이죠 네, 저희는 스텔라장 폴킴의 보통날의 기적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지금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 그 SNS 카카오톡을 말해도 됐죠? 카카오톡의 그 프로필 뮤직을 바꿀까 생각을 할 만큼 노래가 갑자기 마음에 너무 드네요. 아이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클로징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명대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건 사실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는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본인의 방송에서 전해준 말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을 보고 울었어요. 정말 웃긴 게 이분이 먹방을 하는 분이거든요. 상윤스라는 유튜버인데 먹방을 하시는 분인데 꼭 영상 말미에 먹는 영상을 배경으로 정말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하나씩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새벽에 배가 고파서 틀었던 먹방 영상인데 괜히 뭔가 심지어 또 새벽이니까 새벽 감성 촉촉하게 젖어서 열심히 살자 이렇게 잠에 드는 그런 어떤 유튜버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또 유난히 좋아서 이 말을 이제 우리 성주 FM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제가 다 캡처를 해놨던 명대사입니다. 좀 사실은 이 대사가 길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태한 마음이 들면 그 시절의 저에게 물어봅니다. 나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놔버려도 될까? 그럼 그때 저는 제가 소박하게 웃으며 제게 대답을 하지요. 나 그때도 하루하루 다 놔버리고 숨어버리고 싶어 했잖아. 그 하루들과 타협했더라면 지금처럼 멋진 네가 없었을 거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노력이잖아. 노력은 명백히 더 멋진 우리를 만들어낼 거고 마땅한 성과가 없어도 나 자신을 향한 그 노력이 얼마나 값진지를 시간이 지나면 증명해준다는 걸 우린 잘 알잖아. 그럼에도 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하는지 알잖아. 미래의 당신의 오늘이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몇몇 특히 감동을 받았던 건 그 하루들과 타협했다면 지금처럼 멋진 네가 없었을 거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노력이잖아. 이 말이 참 저를 못 놔버리게, 못 쉬게 만드는 말이었고요. 또 그럼에도 하는 것들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하는지 알잖아. 라는 것도 그냥 다 잠깐 그만하고 그냥 잠만 자버리고 싶었던 날에 제가 이 영상을 또 마침 봐서 그럼에도 하면 결과가 안 나더라도 나는 성장을 하겠지?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성장을 하는 오늘이겠지? 라는 위로를 많이 받았던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에 상윤스를 검색하셔서 이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힘들었지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해주는 위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 덤덤하게 건네는 위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또 없어요. 이렇게 담담한 말투로 그렇게 건네주는 위로가 참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저는 꽤나 그래도 감성적인 말투를 갖고 있어서 막 감성적으로 전달해드렸지만 여러분들께 그래도 하루의 힘이 되는 문구가 되었길, 그런 구절이 됐길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화도 봐주실 거죠? 저희는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 볼사의 나비와 고양이 피처링 백현이네요. 나비와 고양이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나를 보면 숨어요 어디든 자유롭게 놀아요 이 날씨도 그댈 위한 거예요 나를 찾아요 그러면 그땐 어디든 있어요 내 손 위에 머물러 잠시 앉아 쉬어요 몰래 몰래 그대를 보아요 사랑스런 날개 그댄 어디서 온 건가요 말하지 못한 채 내 손을 뻗어요 보랏빛 날개 그대는 달아요 내 맘이 그런 것처럼 그대 맘이 그런 것처럼 yeah. 나를 보면 숨어요 어디든 자유롭게 놀아요 이 날씨도 그댈 위한 거예요 나를 찾아요 그러면 그땐 어디든 있어요 내 손 위에 머물러 잠시 앉아 쉬어요 가만히 난 몰래 몰래 그대를 보아요 사랑스런 날개 그댄 어디서 온 건가요 말하지 못한 채 내 손을 뻗어